자, 한국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해고사 범위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어요. 조선.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조선은 1392년에 이성계란 인물이 건설을 했죠. 조선은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유교를 숭상했다. 유교를 숭상하고 왕도 정치라는 거를 이상으로 삼아요. 왕도 정치라는 건 뭐냐? 덕으로 백성을 통치한다. 덕으로 백성 통치. 뭐 법이나 이렇게 막 패권적이고 막 칼로 써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으로 백성을 교화한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예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예의범절할 때 그 예예요. 예를 통해서 백성을 교화하겠다. 이걸 통해서 교화를 통해서 백성들의 도덕적 자발성, 그리고 전통적 위계 질서를 합리화하려고 했다. 자, 이게 조선이란 나라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고사 내내 조선이란 나라를 계속 할 거예요. 앞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는 좀 남아있는 자료가 적은 데 비해 조선은 남아있는 자료도 많고 지금 대한민국에 바로 전에 있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좀 할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조선 왕조 500년은 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조선의 이제 전기, 조선 초창기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먼저 국왕. 조선을 건국한 인물 태조죠.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게 고려 건국은 태조 왕건이었죠. 그래서 나라를 세운 사람을 태조라고 해요. 고려 태조, 조선 태조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우고 도읍지를 옮깁니다. 원래 개경에 있었잖아. 여기서 한양으로 천도했다. 한양이 지금의 어딘데? 지금 경복궁 있는 곳이죠.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때 좀 이따 나올 건데 경제육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자, 그리고 태조는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태조가 그 막내 아들을 되게 이뻐했나 봐.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위에 형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특히 태조의 아들 중에 이방원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이방원이 자기 형제들을 다 거르고 이 막내 동생한테 이방석이라는 동생한테 왕위를 주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왕자의 난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래서 이방원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형이었던 정종이 잠깐 왕을 하고 이방원이 이제 형한테 양위를 받아서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바로 태종입니다. 이방원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권 강화를 위해 사병을 혁파합니다.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사병 혁파. 사병이란 거는 그 귀족들이나 양반들이 갖고 있던 개개인의 병사들이죠. 그런 걸 다 없애고 모든 군인을 국가 소속으로 소속시켰다. 개인이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자기처럼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사병을 혁파하고 모든 군사를 국가 소속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호패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처럼 호패법을 시행을 해서 사람들의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 뭐 국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신문고라는 북을 설치해서 이 북을 울리게 해요. 북을 울리면 왕이 그 북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가봐라 해서
그 문제를 뭐 해결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고. 자, 그리고 그 태종의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셋째 아들이 왕이 되니 그 유명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자신의 그 참모진으로 집현전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집현전의 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나라의 문물을 모두 발달을 시켰죠. 세종대왕 때 이 앞에 요거 예로서 교화를 위해서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삼강행실도라는 거는 임금하고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예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충신, 효자, 연려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처음에는 한문이었는데 나중에는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도 했어요. 이거 나중에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에 세종대왕, 그 유명한 한글을 창제하죠. 다음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수양대군이에요. 그 영화 관상에 보면 나오는데 세종이 죽고 문종이란 사람이 왕이 됐어요. 세종 이후에 문종이란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문종이 일찍 죽어버려. 그래서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왕이 되는데 이 단종의 왕위를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죠. 이 사람이 뺏어버리는 거야. 자기 조카의 왕위를 뺏어버리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자, 세조. 이 사람은 일단 자기 조카를 쫓아내버렸잖아. 그러니까 도덕적인 명분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집현전 같은 곳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렇게 막 학자, 유학자들이 많은 곳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든 건데 없애버려요. 그리고 세조는 법을 집대성에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 시작, 완성은 못했어요.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다. 자, 이 경국대전은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성종이라는 임금 때 완성이 됩니다. 성종은 홍문관이라는 기구를 설치했고, 홍문관은 이 집현전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 세조가 없앴잖아. 그러니까 성종 입장에서 세조가 없앴는데 다시 부활시키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했고 국조오래이라는 책을 편찬했다. 마지막으로 앞에 얘기했죠. 이 편찬 시작했던 거를 완성했다. 자, 이렇게 국왕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조선의 전기의 국왕들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번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법. 앞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를 숭상해요. 그래서 이 유교적 통치 질서를 법제화시키는 거야. 조선의 법은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한다. 그러니까 글로써 작성을 해놓는다는 거죠. 성문화한다는 거는 그냥 뭐 말로써 법이 전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글로 딱 표준화 시켜놓고 이거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왕별로 법을 편찬을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 때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급진개혁파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정도전이죠. 이 정도전은 이성계의 최측근 브레인이에요. 이성계에게 모든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만들고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어요. 정도전,
이 사람한테 죽습니다. 나중에 태종한테. 태종이 아까 이름이 이방원이라고 했지. 닉네임이 있습니다. 킬방원이에요. 사람을 정말 많이 죽입니다. 이 사람이. 정도전도 죽였고 그 온건계아파였던 정몽주도 태종한테 죽어요. 그리고 아까 그 왕자의 날 이렇게 해서 자기 동생도 죽였고 나중에는 자기 사돈도 죽입니다. 이 세종의 장인어른, 세종의 장인도 죽여버립니다. 킬방원이라고 불리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을 죽였냐? 왕권 강화를 위해서였던 거겠죠.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왕권보다는 재상이 정치를 하고 중심이 되는 나라였는데 태종은 그게 못마땅해서 정도전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태조 때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조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준, 이 사람은 경제육전이라는 법을 펴냈다. 이거는 조선 최초의 관찬, 국가에서 퍼낸 법전이다. 경국전은 뭐냐? 이건 정도전 개인이 펴냈다는 거죠. 이건 관찬, 국가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조 때부터 성종 시기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 통치체제의 완성판이에요. 앞에 법전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만든 완성판입니다. 경국대전이 갖는 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통일된 성문법적 질서의 완비. 통일된 성문법 질서의 완비이다. 자, 그렇게 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이제 정치 조직을 볼게요. 이건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정치 조직입니다. 중앙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고려했는데 여기도 고려는 뭐 이성육부 해가지고 막 했었잖아 우리. 조선도 역시 그 중앙 부서들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 있고 고려는 이성육부였어. 조선은 의정부 6조.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서 가장 높은 3명의 정승이에요. 그리고 6조는 고려랑 똑같아요. 2호의 병형공 해가지고 실무를 하는 6개의 부서입니다. 이게 베이스고 여기에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승정원과 의금부라는 기구가 있어요. 승정원은 왕명 출납. 앞에 고려의 뭐랑 비슷하다? 고려의 중추원에 있던 승선과 비슷하죠. 중추원에 그 춘이라고 승선이 있는데 승선이 왕명 출납을 담당했는데 그런 기구예요. 국왕의 뭐 비서실 같은 겁니다. 직속에.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 뭐 잘못하고 이러면 잡아들이는 그런 사법기구입니다.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좀 국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간언을 하거나 뭐 국왕의 명령이 잘못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좀 똑바로 정치를 하려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기구. 그런 게 있습니다. 고려에는 낭사, 어사대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고 고려의 대간은 언론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개의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를 묶어서 우리는 3사라고 부르고 언론기구 역할을 했다. 자, 이게 조선의 중앙입니다. 중앙. 여기에 추가로 이제 뭐 더 있는 게 성균관이라고 교육기구죠. 교육. 그리고 한성부. 이 정도 있어요. 한성부는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 같은 거죠.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중앙기구예요. 의정부 6조 체제가 베이스고 왕권 강화에 관련돼서 승정원과 의금부, 그리고 좀 언론기구로서 왕의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는 3사라고 해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었다. 자, 다음 교육입니다. 이걸 좀 늘릴게요. 아이고. 교육은 가장 고등 교육기관으로, 제일 높은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대학교 같은 거죠. 성균관 대학교도 있지 현재. 자, 그리고 그 밑에 좀 중등 교육기관, 뭐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걸로 서울에는 사부학당, 지방에는 향교가 있다. 이건 서울, 요거는 지방. 마지막 초등 교육기관으로 서당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그 사부학당, 향교, 뭐 성균관과 다르게 이거는 사립교육기관이에요. 그냥 개개인의 훈장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죠.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를 응시하는데, 과거 시험은 3가지가 있어요. 문과, 무과, 잡과 3가지 종목이 있었다. 자, 이게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조선의 지방 통치는 어땠느냐? 고려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가지의 다른 점이 있는데, 고려는 지방을 5도 양계로 나눴는데 조선은 전부 다 도로 바뀝니다. 8도예요. 이제 8도 비빔면 있지, 그 8도예요. 자, 다음에 고려는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지. 조선은 모두 일반 군현으로 승격됩니다. 특수행정구역이 이제 없어졌어요. 자, 고려에는 지방간이 파견되는 주현,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있었잖아.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간이 파견되었다. 다르죠. 자, 그리고 고려에서 향리는 고난이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향리는 이제는 힘이 약해져요. 그냥 그 사또를 도와주는, 수령을 도와주는 아전 정도로 약화되고, 대신 지방에서 이 수령이 있는데, 수령을 옛날에는 향리들이 좀 견제를 했었는데 이제 향리 힘이 약해졌어. 그럼 얘가 지방에서 반란 일으킬지 모르잖아. 누군가는 견제를 해줘야 돼. 그 견제를 하는 역할이 바로 사족이란 사람들입니다. 지방 사족들의 영향력 강화. 사족이 뭔데요? 사족은 그 지방의 양반들이에요. 그 지역의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유향소라는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향리하고 수령을 감시합니다.
의왕소 향촌 자치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국왕, 법, 그리고 중앙, 교육, 지방 나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교과서에 없어가지고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